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서울과 부산, 전남 영광과 곡성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본투표는 조금 전인 8시에 모두 끝났는데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광 지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100명의 개표 사무원들이 본격적인 선거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투표가 끝난 뒤 본투표소 41곳의 투표함들이 이곳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광 곡성의 투표율은 저녁 7시 기준 67.5%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수는 영광 약 4만 5천 명. 곡성 약 2만 5천 명인데요. 이 중 영광에서는 69.4%, 곡성 64%가 7시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영광과 곡성이 각각 70.2%, 74%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결과에는 특히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경쟁자로 떠올랐고 여기에 진보당까지 치고 올라온 건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3개 당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의 30%대 지지율을 받기도 해서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난 8번의 영광군수 선거에서 3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정당뿐 아니라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는 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개표는 오늘 밤 12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후보들 간 득표수가 근사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재검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검을 수락하면 다시 투표지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 결과는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선자들은 당선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해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직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광 개표소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노사관계가 불안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상생 일자리 1호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제 막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다음 주부터 수출용 차량을 생산합니다.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4개 나라에서 이미 주문받은 물량이 2,600여 대. 수출을 통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GGM 노조가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의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노사 간 대화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쟁점은 단체 교섭 장소와 교섭 시간입니다. 회사 안에서 할 거냐 밖에서 할 거냐, 근무 시간에 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아직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대 주주인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에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단과 협의회가 GGM의 노사 갈등 관계가 극을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GGM 노조의 조합원은 22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회사 측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의 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재생에너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길게는 7년 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전남이 미래산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자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설 설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 반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인허가 특례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결국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예 기간은 단 석 달, 태양광 사업자들도 부랴부랴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500여 건에 그쳤던 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올해는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도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신청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망 설치를 끝내기로 한 2031년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 소규모 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7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이제 연계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뭐 하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이제라도 전력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주요 건설망 건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같이 올려놓고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를 우대해서 그 지역에 먼저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주민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 보강될 선로는 모두 7개. 화순에서 광주를 지나 계룡까지 도달하는 345kV짜리 고압 선로부터 해남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도 포함됩니다. 전력망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생전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기억한 대구의 옛집이 시민들 성금으로 복원을 시작했고 광주에서도 옛집 복원을 위해 성금을 내놓은 분들이 계신데요. 대구 옛집이 다음 달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완공될 예정인데 지역의 음악가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구 문화방송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나온 시집 나비가 된 불꽃은 여러 시인들이 전태일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음악그룹 11팀은 이 시집에서 가사를 가져와 창작곡을 지었습니다. 이 시를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어떤 암흑의 고단한 삶 자체는 잘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위기만 잘 살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창작곡 11개는 재즈와 락, 펑크와 전자음악, 심지어 민중가요와 동요까지 다채롭습니다. 이들 음악가 11팀 35명이 오는 18일 저녁 아양아트센터에서 전태일 콘서트를 엽니다. 서로 뭔가에 힘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뭐 전태일은 연민의 정이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서 서로 어울려서 좋은 걸 만드는 이번에 만든 앨범은 콘서트 당일 판매를 시작하고 온라인 음원 유통도 할 예정입니다. 음악회와 앨범 수익금은 모두 전태일 기념 사업에 씁니다. 이번 공연은 전태일 옛집을 지키고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린 대구 시민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제45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광주시가 부산 마산과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한다며 부마 민주항쟁 정신은 5.18과 60만세운동으로 계승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데뷔작은 여수를 배경으로 써내려간 여수의 사랑입니다. 실제 한 작가는 여수에 머물며 집필 활동을 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인연에 지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 지난 1995년 출판된 한강 작가의 첫 단편소설 여수의 사랑 시작점입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함을 지닌 항구 도시 여수. 여수가 고향인 두 주인공의 외로움과 방황, 고단함을 담아냈습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한 섬세한 묘사와 주인공이 지닌 트라우마를 봤을 때 한 작가가 이 도시에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수라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구절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1948년 10월 여순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실제 한 작가는 가망만이 내려다 보이는 소호동의 한 아파트에 머물며 집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지역 서점에서는 입고와 동시에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게 되었다 해가지고 혹시 여기 서점에 한강 작가 책 있을까 해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 도서관도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대출됐고 예약마저 다 차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은 물론 그날부로 다 대출이 돼버렸고 대출 이후에 저희가 예약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약도 모두가 마감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전시와 강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작가님과 여수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 여수 시민들도 더욱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서 우리 여수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등단 작품 속 작은 항구 도시 여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여수와 한 작가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일대에는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식 면적이 크게 늘어서 더욱 화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검은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드넓은 갯벌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 군락지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화려함을 마음껏 뽐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노을처럼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고 이런 모습을 좀 처음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라벤더인 줄 알고 라벤더가 바닷가에 왜 심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한 칠면초는 계절의 발걸음에 맞춰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의 칠면초 군락지 면적은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3만 5천 제곱미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창 싹을 틔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생육이 활발해졌고 갯벌 복원 작업으로 서식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칠면초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과 저장 능력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작업도 순천만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는 칠면초의 화려한 빛깔은 다음 달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각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갈등이 심각하고 국가적 재정 손실도 확대되는 만큼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군공항 부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 등 복합 개발과 기반 시설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정부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등 그릇된 역사인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역사 왜곡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